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의 담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안 봤어요. 보면 이렇게 혈압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혈압이랑 건강에 안 좋을까봐 텍스트로만 봤습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볼 그 뭐랄까 이렇게 담력이 없더라고. 진짜 개 짜증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어디서 유튜브에서 떠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눈을 뜨니까 나가야 될 시간이네. 씻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야, 이거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씻지도 않고 옷만 입고 나갔습니다. 씻지도 않고 떠들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씻어야겠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하잖아요. 또 한참 이제 활동을 하고 왔으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이제 그 냉동 김치 볶음밥을 먹고 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 돌리는 거. 네. 그거를 먹고 이제 뭘 하려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예고한 대로 뭐 그렇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속보 윤석열이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씻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담화를 해? 일단 그거를 보자. 보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 얘기를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래서 뭐 왜냐면 이제 뭐 이 담화를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가 또 없을지도 있으니까 마지막일 수 있죠. 네, 뭐라고 하나 보자. 근데 뭐 상당히 이제 폼을 잡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상당히 했다. 이것도 녹화입니까? 녹화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쵸. 네. 이 말투가 내용은 엉망인데 말투가 상당히 준비를 한 말투다. 네, 대통령답게 얘기를 하려고 말투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말투가 상당히 이제 그 준비를 한 말투인데 준비를 할 말투로 떠듬떠듬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지만 뭐 내가 계엄을 뭐 할 만해서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야당이 잘못을 했는지 그 얘기를 또 하고 국제 정세가 얼마나 또 엄혹한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하나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계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야당이 그러한 잘못을 하고 국정을 마비시켜가지고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안 돼.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내란 혐의의 핵심은 야당이 무슨 뭐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든 또 무슨 뭐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또 아이돌봄이 예산 이런 거 또 얘기했어. 예산을 뭐 통과를 안 시켜주든 뭘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거를 아무리 뭐 외치든 100몇 번을 뭐 그거를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뭐 법을 위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력을 어쨌든 먹히든 안 먹히든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대통령이면은 그리고 집권 여당을 끼고 있으면 의석수가 얼마든 간에 야당 독재건 간에 뭐든 간에 예?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대통령의 임무고. 그렇죠. 정 억울하면 총선을 이기셨어야지. 그렇지. 총선도 뭐 본인이 망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책임이고 한 거면은 그 정치적 책임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참 이제 또 저 얘기 또 재탕을 하는구나. 근데 저 얘기를 재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듯이 자, 근데 더 심각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 뭘 하려고 그러지? 난 좀 이 마음속으로 약간 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계엄의 이유가 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지금 그러니까 계엄의 이유는 안 되겠지만 계엄의 이유가 됐으면 그날 얘기했겠죠. 계엄의 이유는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비열한 어떤 수단으로서 야당이 진짜 알려지지 않은 야당의 어떤 부끄러운 거, 진짜 치부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지금 뭔가 칼을 딱 찔르려는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더러운 얘기가 있는 것인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딱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훅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선관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씻으러 갔습니다. 씻고 와서도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중국 국정원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둥 뭐. 예. 완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 JTBC에서 이제 그거를 중계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 이제 씻고 나오니까는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바로 옆에 이제 그 뭐 교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대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계엄 선포가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로든 간에 선포했든 간에 이게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통치행위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란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윤석열이라는 자가 또 했는데 이게 그리고 그 얘기가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이제 의견이다.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수 의견이다라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맞습니까? 교수가 진짜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법학 공부를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뭐 독재 시대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없다. 없다. 예, 그러면서 법정에 가서 하셔야 될 얘기를 이렇게 전파에다가 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저 교수가 공중파에 나와서 하는 얘기라고 보기에는 매우 수위가 높은 어떤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선관위 얘기가 뭐냐면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는데 처음에는 선관위가 뭐 안 돼요.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다가 그 선관위 뭐 채용 비리 이런 걸로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안 점검을 이제 수용을 했고 수용을 한 이후에 실제로 해보니까는 이 비밀번호도 엉망이고 말이야. 막 뚫리더라. 그리고 보안 점검을 하게 된 계기가 북한의 해킹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이런 보안 시스템을 허투루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뚫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걸 보안을 하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보안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번 총선을 치렀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이 투표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것을 조사를 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국민들이 잘 모를 거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걸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는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난리를 쳤었고 난리를 쳐서 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때 선관위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한다고 해서 하라 했다. 근데 보안 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보안 점검이. 보안 시스템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 시도가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에 걸리고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관위 서버가 이원화돼 있고 이원화돼 있어서 외부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는 걸 국정원이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연결을 해줘라. 보안점검 해야 되니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자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어쨌든 기본은 뚫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이. 설계도, 소스, 서버 구성도 이런 거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해킹 툴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해킹 툴이 또 선관위 보안 그 정책에 걸립니다. 또 걸려가지고 이거 보안 정책 예외로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선관위 서버에 국정원 해킹 툴이 들어간 거고 국정원 해킹 툴이 들어간 다음에 보안 점검 말이 보안 점검이지 이제 해킹 시도죠. 해킹의 시도를 그렇게 해서 해킹 툴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해킹 시도를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미비점이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따지면은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 열쇠를 달라. 집 열쇠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누르는 거 지문 인식기도 다 주고 이것도 주고 방문도 잠긴 거 열어주고 금고까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다 열어주게 시킨 다음에 집에 금고 1, 2, 3, 4 왜 5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거잖아요. 네, 금고가 왜 다이얼이 1, 2, 3, 4로 돼 있어.
뭐 1917 이런 걸로 해야지. 1968이나 네, 이런 걸로 해야지. 임마 이 자식이고 이렇게 됐는데 마치 이게 선관위 서버가 외부에서 해킹 가능한 것처럼 되게 취약한 것처럼. 네, 국정원이 그렇게 보도로 내고 이래서 우리도 곤란하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이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네라고 해서 대통령이 충격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그쵸. 근데 이 얘기를 야 그 국정원의 발표로에 대해서 이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야 이것 봐 이게 나온다. 근데 선관위를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은 이게 다 밝혀진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계엄이 해제되고 이래가지고 일견 실패한 것 같지만 선관위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여러분 뭐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돈을 그렇게 버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한 거 다 반론 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 오늘. 거의 약간 수신책 같은 거네요. 네? 어쨌든 그 통치행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치행이에요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반론을 좀 우수 변호사 입장에서 반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통치행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되게 보수 편인데 차마 그렇게 못 쓴 분이 그 고대 차진아 교수가 중앙일보에 뭐라 썼어요. 보면 마지막에 괜히 끄트머리에 달아나가지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 놨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 요건을 오판할 수 있어. 실체적으로 이거 지금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예를 들면 절차 요건은 이번엔 그것까지 미준수했지만 절차 요건을 다 준수했어. 자기 주장은 준수했다예요. 어쨌든 이제 준수 안 했지만 준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걸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건너뛰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왜냐하면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까지로 해서 직권남용 정도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보수의 음모고, 그 다음에 나온 그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활동 금지, 이게 헌법과 개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포고령 1호에 기반해서 군인을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한 것 때문에 내란죄가 형성이 되는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오판만으로 내란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진보파 중에서 예전에 이제 5.18 관련한 판례 가지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이제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따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틈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저들이 나타났어. 저기 UFO가 떴어. UFO가 안 떴는데 UFO가 떠서 전시사변에 준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뭐 황당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가 잘못했으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직권남용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행위나 고도의 경영 판단 이런 예를 들어 고도의 경영 판단 가지고 배임죄가 잘 안 되듯이 고도의 정치 판단 가지고 무조건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 해봐야 잘 안 될 건데 왜 김정은을 만났냐? 김정은을 만나라고 왜 애들을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일을 했냐? 이걸 직권남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시바를 만나야 되는데 왜 안 만났냐? 너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 지금 실제로 12.3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따라가 보면은 전두환 사례로 반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두환 사례로는 반론이 안 되나? 전두환은 그 당시에 적이니까. 전두환은 내란 더 심한 내란이죠. 그건 이제 방송이 재미없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반란죄도 된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군인이죠. 근데 군인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반란죄도 된다. 신문범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통수권자가 있는데 통수권자에 대해서 항명을 한 군인이 있을 때가 반란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란인데 군인인 신분의 집이면 반란이다 이렇게 딱 이음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란죄가 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쪽인데 통치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일단 통치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필요가 없지만 반론을 하자면 통치행위면은 전두환 판례 중에 비상계엄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계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전두환 판례로 반론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오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윤석열의 방어 논리가 그건 것 같아요. 오늘 한 얘기가 야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국정을 마비시켰는데 그런 이유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야. 이 얘기를 요건에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하는 이유는 오늘도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 방어의 일환으로서 그쵸. 오늘 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바보일 수는 있다. 내가 바보같이 이게 요건에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야, 이 국회를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전시와 사변에 준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여서 요건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거를 선포한 것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라는 걸 법정 가서 근거로 주장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빌드업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좀 생겼어요 이거 보고. 근데 당연한 건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자기는 이제 300명만 그럼 내가 보냈겠냐 진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면. 그리고 난 계엄을 해제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이 얘기까지를 윤희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사실은 그렇죠. 탄핵으로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이제 다시 돌아선 이유가 전화해가지고 끌어내 아직 정족수 안 찼어 뭐 이 얘기를 통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뭐 내란죄가 안 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바보 같은 게 물론 바보 같다기보다도 어쨌든 사람이 이제 좀 바보거나 이상해지더라도 자기가 아는 범주를 안 벗어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권들도 운동권 하다가 약간 이상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좀 불행하게도. 그렇더라도 자기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으로 운동권을 안 벗어나요. 그렇긴 하죠. 운동권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인이 이상해지잖아요. 언론인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과도하게 단독에 몰입한다든가. 뭘 자꾸 취재하러 간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렇죠. 자, 법조인 출신은 법조인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공개적인 데 나와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쵸. 이 어떠한 법논리 체계에 의하여.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오판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을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은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문을 뚫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이게 국회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3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어떻게 국회를 점거하느냐. 그런데 이 김종대 의원 등의 이제 받은 어떤 제보나 이런 걸 토대로 구성을 해보면은 더 많이 부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관위에간 인원까지 합치면 300명 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거의 공수부대를 다음 날까지 합치면 거의 다 부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르려고 했느냐 이것도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를 이제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올 거고 지금 이 의도에 대해서도 야당의 경고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국방장관한테 얘기를 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도 뭐 나온 보도 보면 방첩사령관한테 심심할 때마다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던 때는 총선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총선 이후부터 그랬겠느냐. 그리고 이 야당이 의심하기 시작한 그 이벤트는 3월 달에 소위 말하는 공관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호처장이던 이 김용현과
이 소위 말하는 충암파 라인들이 공간에 왜 안 모여도 되는데 모여가지고 모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의심이고 이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총선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첩보가 있긴 한데 지금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 지면 계엄령이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이 하니까. 왜냐? 선거에 지면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여당이 선거에 지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해제를 해버릴 수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를 해버리면은 바로 계엄령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 선거에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겠지. 그 만약에 계엄령과 관련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계엄을 선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3월 달부터 한 거 아닐까 의심되는 거고 3월 달에 그 생각을 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실체가? 3월 달에 그 생각을 왜 하겠어요? 총선 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가 어떤 분위기냐 다 그렇게 얘기할 때예요. 3월 달이 되면은 총선은 질 수 있다. 총선을 지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다. 앞으로 총선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윤석열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는 게 나을걸? 조선일보가 막 이런 칼럼 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총선 지면 어떻게 해야 돼? 계엄으로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실제로 지니까 방첩사령관한테 계엄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고 실제 8월달 되니까 김용현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이제 실질적인 실행 단계의 준비를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심.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면서 빌드업을 하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북한 뭐 안 해? 정은아 뭐 안 해? 뭐 도발 같은 거 혹시 안 해? 우리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뭐 그런 비상사태가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우리는 네 정은이는 이제 바쁘고 정은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보내야 되고 네, 러시아랑 얘기하느라 바쁘고 러시아랑 얘기하는데 중국이 계속 옆에서 태클 걸어갖고 좀 이렇게 하느라 바쁜데 자꾸 밑에서 뭐 파리 같은 게 날라오고 이거 뭐야 이거 봤는데 무인기 뭐야 이거 우리 통일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여정아 좀 뭐라고 좀 해봐 일단 김여정이 우리는 참지 않아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액션을 하지 않고 그러다 오물풍선이나 좀 보내 3월달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오물풍선이나 보내고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었는 상황에 그럼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자 11월달에 이랬는데 합참의장은 안 합니다. 이래서 쟤는 빼 이러고 근데 이제 북한을 활용한 변수는 이제 창출이 안 되니까 결국 12월이 되면서 이때는 뭐 명태균 얘기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것 같아 한동훈은 저래 막 이 난리가 나니까 야 그냥 북한 변수 없이 그냥 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하면 뭐 과정이든 뭐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인정하잖아요 그건 사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죠? 국무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회의 좀 많이 해봅니까? 운동권 인생의 회의잖아요 그쵸. 회의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서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서기가 있어야 해요. 네, 서기장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종이가 있어야 돼요. 안건지가 있어야죠. 네, 안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고 종이에 일단 써 있어야 되고 그날 다룰 게 그다음에 누가 참석했고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정족수를 확인해야 돼.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 안건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쵸. 안건지에 뭐 써 있어요? 몇 차 무슨 회의 다 써 있고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 다 써 있고 참석 대상 누구 다 써 있고 보고 1, 보고 2, 보고 3 안건 1, 안건 2, 안건 3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야 회의지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누가 참석하는 건지도 없이 지가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이거 동의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부르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안 부르고 김문수 안 불렀잖아요. 김문수는 분명히 계엄하자고 그랬으면 합시다 했을 사람인데도 안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안 불렀을까? 생각이 안 난 거죠. 보기가 싫은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난 거죠. 자기보다 선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냐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뭐 한덕순이 뭐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그거라도 하고 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녀석들을 막 부른 다음에 데리고 와. 네, 뭐 정덕수가 되든 말든 모아놓고
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의 의견은 필요 없어. 나는 할 거야. 시민만 하면 돼. 뭐 이런 네. 식으로. 무슨 네. 속기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영세 국무회의를 네. 하는데 네. 필요 없어. 그것도 황당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보면 네.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반출하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뭐야? 이런 경우는 상정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다 건너뛰고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목적이 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총선 불복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거를 그 사시 장수생의 한방주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뭐 그때 술 먹고 시험 떨어지지만 내가 이거 한 방만 붙으면 이제 인생 역전할 거야라는 이 한방주의가 있거든요. 사실은 시험 공화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게 부산 엑스포였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부산 엑스포만 유치되면 이제 부산에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내가 이제 총선을 이길 거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계엄으로 한 방에 엎을 수 있다. 이 어퍼컷. 그러니까 사실은 잽이랑 계속 이렇게 날려서 이게 긴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턱도 내주고 어퍼컷 한 방으로 끝내겠다. 이 어퍼컷 정치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말아먹었다. 다 쓸어버려가 말버릇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북한 다 쓸어버려. 핵폭탄을 쏘든지 말든지.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아무리 사석이라고 뭐 사석도 아닌 것 같았지만 사석이라고 해도 대통령직에 있는데 북한 다 쓸어버려. 핵폭탄을 쏘든지 말든지.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임기 3년 정도로 끝날 것 같죠. 이제 네? 결론은